예, 안녕하세요. 농구 리뷰어 마스터기입니다. 오늘은 새로 발매되는 슈퍼스타의 시그니처 2탄의 어떤 대결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준프릭2랑 도니슈2가 이미지가 공개가 되면서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제 기대할 만한 농구화인지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천천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프릭의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준프릭1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농구화입니다. 쿤보가 4번에 이제 어떤 파워포드의 포지션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날렵하고 하여튼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인데요. 그에 맞게끔 이 신발은 많은 동호인과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1번 포지션부터 4번 포지션까지 전천후로 굉장히 많이 신었던 농구화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이 스우시를 이제 옆방향으로 바꿔주면서 실컵 쪽에서 내려오는 스우시의 모양을 하면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은 칭찬을 받았던 녀석이에요. 처음 출시가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건 대박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만큼 굉장히 오랜 기간 다양한 컬러와 엄청나게 많은 에디션들이 하여튼 출시가 되면서 진짜 많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농구장 딱 가면 준프릭 신는 사람은 진짜 시합 같은 경우 10명 중에 한 2~3명을 볼 만큼 하여튼 많이 인기를 얻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농구였고 장점을 생각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낮은 포지션 그리고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안정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포지션을 썼던 것들이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단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처음에 이 친구가 더블 스택 줌이라는 거를 에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출시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쿠셔닝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블 스택 줌을 넣어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뒤쪽 줌여가 풍성하지 않았고 요즘 나오는 녀석들에 비해서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솔 패턴을 약간 이게 좀 독특한 모양을 가져가면서 접지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어떤 분은 좋다라는 분, 또 어떤 분은 너무 미끄럽다라는 분, 코트에 따라서 접지의 능력을 좋게 평가받지 않았던 농구화였습니다. 그래서 다 좋았는데 이 쿠션과 접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우 컷이지만 약간 미드 컷의 모양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발목 부분의 피팅이 조금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준프릭 1이었습니다. 준프릭 2의 모습을 처음 딱 보면 일단 딱 보는 순간으로 크게 달라진 거는 바로 이 빅스우시가 뒤에 쪽에 있던 게 다시 정상적인 모양으로 다시 변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준프릭 1은 딱 봐도 안정적인데 모양을 굉장히 좀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에 맞게끔 디자인을 좀 파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무난하게 가져간 반면 2에서는 그냥 누가 봐도 좀 호불호가 있을 만한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딱 봐도 날렵하긴 훨씬 날렵하지만 글쎄요, 어떤 분은 좀 이쁘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벌써 못생겼다는 분도 많을 정도로 디자인이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쿤보는 이제 코비의 농구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신고 있던 선수예요. 그래서 준프릭 1을 만들었을 때도 코비의 향기가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농구화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얘기를 했었었고 그런 모습이 1보다는 2에 와서 좀 더 발전된 형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에서 딱 봤을 때 좀 안정적이고 요게 좀 장점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앞쪽에 좀 왠지 줌웨어가 크게 들어갔을 거라는 좀 기대를 하는 디자인이에요. 앞쪽에 전족부가 굉장히 넓어졌고 코비를 연상케 하는 아웃리거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준프릭 1도 아웃리거가 좀 있으면서 좀 좋은 어떤 안정감을 좀 선사했는데 2에서는 디자인적으로 딱 봐도 그냥 날렵하게 아웃리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쿤보가 좀 더 신경을 썼고 나이키가 좀 더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깥으로 밀리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조금 더 많이 억제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발목 쪽에 어떤 좀 로우컷 형태를 좀 더 만들면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애매모한 약간의 미드컷 느낌을 완전 지웠어요. 그래서 발목 피팅도 조금 더 날렵하게 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위에 포지션보다는 밑에 포지션이 좀 더 어울릴 만한 신발 디자인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더 경쾌해 보이고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녀석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좀 보여진다면 단점으로 생각되는 녀석들이 벌써 딱 봐도 눈에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작은 지상과 좀 낮아가지고 바닥이 굉장히 밀착되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던 녀석이에요. 근데 지금은 약간 피지4을 약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지상과의 높이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시스적으로 봐야만 알 것 같지만 이 농구화는 사실 생각보다 별로 차이 안 나는 그 몇 미리 때문에도 이 안정감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큰 차이거든요.
그런데 아웃리거를 좀 강하게 만들고 좀 피팅을 좀 강하게 만들었는데 지상고를 약간 높였다면 그거는 조금 실패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걱정이 약간 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족부의 접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전족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촘촘하게 잘 돼 있어요. 뭐 코비, 뭐 NXT 같은 애들이 생각날 정도로 뭔가 좀 굉장히 좀 누가 딱 봐도 쫀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앞쪽의 패턴을 뒤쪽에 넣어줬으면 정말 접지가 좋은 녀석으로 다시 변신할 것 같은데 뒤쪽은 여러 가지 어떤 디자인을 가미하면서 굉장히 좀 뭉글뭉글한 모습의 아웃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뒤를 나누는 어떤 형태의 이제 디자인을 가져갔는데 이 뒤쪽이 이렇게 약간 뭉글뭉글 해버리면 접지의 좀 극대화를 느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작에서 접지가 또 이슈가 있었는데 왜 후족부를 저렇게 만들었는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더 논란의 또 여지에 좀 접지 논란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가격적인 면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녀석이기 때문에 뭐 전작과 비슷한 가격으로 나온다면 그래도 뭐 여러 가지로 충분히 뭐 좋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농구화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빠르게 나오면 하여튼 또 리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도니슈 2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니슈 1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아쉬웠던 녀석이에요. 아디다스가 진짜 슈퍼스타, 간발의 정말 슈퍼스타를 영입해서 미첼이라는 선수의 시그니처를 만들었는데 미첼이 이제 스파이더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좀 날렵하고 뭔가 좀 화려한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 선수인데 신발 자체가 굉장히 좀 무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을 연상케 하는 어떤 스파이더의 그림들, 뭐 거미줄, 컬러들, 뭐 디자인도 약간 나쁘지 않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쿠션과 무게감이었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아디다스가 넥스 레벨에 사용되는 어떤 스트라이크 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자기네들 폼이 있는데 그런 폼보다 그냥 바운스 쿠션을 넣어준 것도 상관없었지만 어쨌든 쿠션도 굉장히 말랑말랑한 쿠션이 아니고 약간 옛날 바운스 쿠션의 느낌이었고 접지도 중간쯤 그리고 무게는 좀 많이 나가고 하여튼 이래서 미첼이 갖고 있는 1, 2번 포지션에 어울리지 않는 농구화였어요. 장점으로는 뭐 가격이 좀 있었지만 그거 빼고는 뭐 이렇다 할 큰 농구화로서의 장점을 어필할 만한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도니슈 2에서도 사실은 딱 이 사진을 봤을 때 블로그에 얼마 전에 올렸을 때 되게 혹평 아닌 혹평을 했습니다. 딱 느낌이 그냥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살펴보면 도니슈 2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디자인으로 좀 출시가 됐습니다. 1 같은 경우는 약간 미첼의 어떤 그런 날렵한 느낌을 조금 주려고 했지만 2는 약간 아저씨 같은 농구화에 그냥 밋밋한 농구화를 채택을 했어요. 준프리 얘기랑 좀 반대로 이 같은 거는 이제 도니슈 1에서는 발목을 좀 돌아내는 그런 어떤 피팅감을 보여줬다면 2에서는 좀 미드컵 높이에 발목까지 올라오는 높이를 채택하다 보니까 안정감을 좀 주는 대신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드 포지션의 신발인데 더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드는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상고도 원보다 지금 약간 높아 보이는 지상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발목을 조금 더 높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지만 어쨌든 지상고까지 높아진다면 단점에 단단점을 더 엎어버리는 더블로 묶고 더블로 가는 단점에 더블로 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느낌이 글쎄요. 하여튼 걱정이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가장 크게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아웃솔 패턴입니다. 아웃솔 패턴만 딱 놓고 보면 어떤 게 생각나시죠? 바로 하든포가 생각이 납니다. 하든포에 거의 복사 붙여넣기라는 수준으로 아웃솔 모양과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하든포 같은 경우는 아쉬운 게 뭐냐면 다른 부분들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 이 아웃솔 패턴 때문에 이 접지의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매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을까요, 아디다스가? 분명 많은 리뷰들이 나왔는데 뭐 그전에 만들어졌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왜 아디다스는 계속 제가 맨날 얘기하는 복사 붙여넣기의 패턴을 계속 쓰고 있고 더군다나 가장 큰 이슈가 있고 미끄럽다는 하든포의 접지 패턴을 그대로 도니슈 2에다 적용을 했다는 건 그들은 진짜 농구화를 신어보지 않고 농구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고집에 이제는 박수를 정말 보내주고 싶고요. 그래서 뭐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예, 안정적인 디자인과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으로도 좀 더 나쁘지 않고 좋다라고 해도 이 친구는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들은 되게 좋은 코트에서만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소비자의 어떤 얘기들 그런 것들은 다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여튼 가시니까 뭐 더 이상 저도 얘기할 건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기대가 되는 부분은 글쎄요 이미지상으로 크게 없습니다. 아마 가격이 적당히 나온다면 미첼의 어떤 슈퍼스타 시그니처의 신발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는 똑같은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단점은 엄청날 거니까 하여튼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그대로 나와준다면 엄청난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준프릭2와 이제 도니슈를 많이 물어보시고 저 또한 또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가 곧 재개가 될 것 같고 아마도 이 리그가 좀 이제 오랜만에 재개되는 만큼 선수들이 자기의 다음 시그니처를 신고 나오면서 같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출시가 되면 바로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당연히 줌프릭 2가 훨씬 더 기대가 되고요. 예, 그래서 굳이 뭐 꼭 비교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예, 비교 아닌 비교가 돼버렸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단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것들이 있으니까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구매를 원하시거나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시그니처의 어떤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언더아머를 입고 있는 저의 모습은 왜일까요? 예, 하여튼, 예. 그래서 언더아머 코리아가 저에게 또 선물이라고 예, 티셔츠를 보내주셔가지고 고맙다는 의미로 이렇게 나이키와 아디다스 소개하는 방송에 언더아머를 입고 나왔습니다. 예. 하여튼, 예, 곧 엄청난 슈퍼스타 시그니처들이 계속 나오고 출시가 될 거니까 저희 소식을 좀 기다리면서 함께 리뷰를 빠르게 올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까지 농구 리뷰어 마스터였고 오늘은 줌프릭 2와 도니슈 괜찮을까요? 도니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